자, 이제 2부 시간인데요. 이제 이게 좀 진짜입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1부 시간에 이제 간단히 이벤트 드리븐 전략, 그러니까 결국엔 뭔가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악재든 호재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활용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이벤트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또 그러니까 실적과 그 이벤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을 이용해서 어떻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적이에요, 실적. 예. 가장 뭐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 실적이잖아요. 결국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좋아지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분기마다 1년에 4번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1년에 4번씩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닝 쇼크. 예.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거는 사실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상 실적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0억이란 예상 실적을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 90억이 나왔어요. 그럼 10% 미달한 거죠. 10% 정도 이하로 좀 미달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예상치에 못 미쳤고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 안쪽이면 좀 부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대치에 뭐 어떻게 보면 한 10%? 예, 요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닝 쇼크는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상보다 10% 이상 역으로 또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는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할 거는 이걸 한번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그 트레이딩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해드린 적은 있긴 있는데,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이제 첫 번째 기업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효성중공업입니다. 예. 효성중공업인데, 이 기업은 아시겠지만 이제 발전기나 변압기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 이게 한번 제가 주가를 그려볼게요. 주가가 지금 뭐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라면, 예.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처음 출발점이, 이게 주가가 여기가요 6만 원을 했었어요. 6만 원. 여기가 2018년도 9월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1년 전인데, 이때 6만 원 하던 기업인데, 실적 발표를 언제 했냐면 그때 제가 이제 메모를 해보니까 7월 26일이에요. 19년도. 예. 여기가 7월입니다. 뭐 7월이라고 칠게요. 주가 6만 원짜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염없이 흘러내려서 이날 실적 발표하는 날이 최저가였어요. 그때가 가격으로는 28,70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었어요. 이날이 저점이에요. 찍고 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위에 어닝 쇼크냐 서프라이즈 플러스 10 이상이냐 아니냐인데,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예상 실적이요.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항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세요. 325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325억을 예상을 한 건데, 실제 이제 리얼이죠. 현실로 나온 거는 얼마가 나왔냐? 593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잘 나온 게 아니에요. 한 70% 이상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더블 수준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그날 시초가가요. 그러니까 다음날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시초가가 32,450원입니다. 32,450원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거의 한 10% 이상 그냥 떠버렸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면 이거 어떻게 사지? 아침에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냥 사셔야 돼요.
예, 이거 하나의 그냥 트레이딩 전략인데 32,450원에 출발을 했는데 그 거의 한 보름 만에 얼마까지 갔냐면요. 39,250원까지 갔어요. 예.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나오겠죠. 예. 여기서 시초가에 샀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아무도 기대를 못했던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걸. 그러니까 많이 빠질수록 사실 좋아요. 이 전략의 핵심은 주가가 많이 빠질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갭상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효성중공업 그런 사례가 있고 하나만 더 제가 성공 사례 말씀을 또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방산업체죠. 삼성 테크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수했던 그래서 하나 에어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기업도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비슷해요. 주가가 이게 2016년도로 제가 이게 여기 처음 지점이 16년도고 이때가 여기도 비슷합니다. 6만 원이었어요. 여기가 6만 원. 6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년도에 저점을 찍어요.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서 2만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예. 빠진 후에 2019년 8월 12일이에요. 날짜가 이제 2019년 8월인데 이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돼요. 장 끝나고. 그 당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가 37,700원이었어요. 조금 올랐죠, 그 후로. 예. 여기가 37,7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상 실적이 304억 원입니다. 예, 304억. 근데 실제 실적은 789억이 나왔어요. 거의 이거 뭐 아까 효성중공업보다 훨씬 그냥 빅점프로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다음날 시초가가 얼마냐면요. 33,400원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단기간에 44,000원까지 갔어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나오죠. 그러니까 이날 갭상승이 10% 정도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아까 효성중공업 똑같죠.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사실 굉장히 손쉽게 어떻게 보면 활용하시면 수익 낼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투자분들이 그냥 단지 많이 올랐다. 그날 시초가 이걸 또 너무 무시하시고 실적 안 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항상 보셔야 돼요. 이게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죠? 1년에 4번 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그 실적 시즌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 많이 없어요. 전체 2,000개 종목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중에 사실은 한 200개, 300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잘 나오는 기업들. 근데 그 중에 또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되도록 많이 빠진 거. 마지막으로 실적 전략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요건 실패한 겁니다.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아시죠? 우리 그 임플란트 업계 대부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표 전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주가가 이때가 4만 원 할 때였어요. 그리고 18년도 8월 달입니다. 그 후로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서 역으로 올라가서 78,000원까지 갔어요. 이게 78,000원. 많이 올라갔죠. 이때 올라간 배경 사실 이거랑 비슷해요. 이 하나나 효성하고 비슷하게 이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날아갔어요. 실적 기대감. 또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그리고 78,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빠졌어요. 여기가 64,000원대입니다. 이렇게 빠져요. 빠지고 나서 그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예,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9년도 8월 달이죠. 8월 11일일 거예요. 요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실적이 나왔냐면 예상 실적. 자, 예상 실적은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거예요. 125억입니다. 근데 실제는 77억이 나왔어요. 예,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냐? 다음날 아침 시초가가 59,1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시작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했을 때 지금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쳐가지고요. 지금 42,000원까지 빠졌어요. 예, 59,000원에서 42,000원. 주가가 거의 한 20-30% 이상 빠져버린 거죠. 예. 무슨 얘기냐? 이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올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오스테 임플란트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이 이런 이벤트가 역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던지셔야 돼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 시초가 얼마든 간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워낙 또 공매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간단히 예만 든 거지만 되게 사례들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어떤 기업들도 실적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빠지고, 그래서 이런 실적과 관련된 이벤트는 1년 내내 반복이 되고 특히 실적 시즌에 너무나 부각되니까 요 내용들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들으시고 직접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고민해 보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략인데 뭐냐면 재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예, 근데 요런 거 한번 진짜 이렇게 해서 수익 나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두 번째. 이것만 알면 돼요. 마지막 이제 재료입니다. 재료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에 대한 뭐 분석 보고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로 가장 근래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죠? 일본 수출 규제 아시죠? 예. 일본이 한국을 수출 품목을 규제를 했습니다. 뭐죠? 포토레시스트, 강강액, 에칭가스, CPI. 이 세 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하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7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쉬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일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6월 30일이었나? 기억을 하는 게 그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세 개 제품을 갑자기 수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세요. 아, 그래? 그럼 안 좋은 거네? 우리 또 증시에 또 악재가 생겼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세요. 근데 좀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당연히 증시 안 좋죠. 안 좋은 걸 생각하면서도 뭘 생각하냐면 일본이 세계 품목을 규제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게 반도체에 쓰이는 품목인데 저거를 한국에서 만드는 기업들이 있나? 일본이 수출을 안 하면 우리 한국 제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밤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강강액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냐면 강강액 포토레지스트, 동진세미캠이라고 아시죠? 예. 이게 거의 독점입니다. 예. 이 기업이 있었고 또 후성도 있었어요. 후성. 에칭가스. 그 다음 뭐 CPI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SKC 코롱 PI도 있었고 이 기업들이 이제 저는 떠올랐습니다. 근데 주가 차트를 봤는데 뭐 동지세미캠도 마찬가지지만 후성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때 동지세미캠 주가는 제가 알기로 11,100원이었고요. 11,000원이라고 그냥 칩시다. 이 11,000원짜리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이제 여기가 사실 시초가예요, 시초가. 사실 그 가격 발표 전에는 가격이 더 낮았죠. 11,000원에 7월 1일 날 갭상승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죠. 수혜주 찾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11,000원짜리가 2주 만에 주가가 18,000원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시세가 났습니다. 후성 주가 6,000원대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700원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2주 만에 13,000원. 더블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영민한 투자자분들은 이벤트를 이용을 한 거죠. 이걸 그냥 증시가 안 좋으니까 쟤네 왜 가지? 근데 국산화 한다고 해서 쟤네가 당장 뭐 대체할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런 이벤트가 생기면요, 주가는 일단 기대감만 생기면 무조건 바로 움직여 버려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실제로 실적이 잡히고 안 잡히고. 그게 이 이벤트의 그 재료의 속성입니다, 사실. 예. 사실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러잖아요. 이 회사들이 돈을 벌지 안 벌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예. 모르지만 근데 주가는 그냥 움직여 버려요. 그런 속성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은 실체는 있죠. 우리가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예. 실체 없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돈도 벌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인데 이런 대체제가 생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롯데쇼핑이나 제주항공이나 어때요? 롯데쇼핑, 유니클로, 예, 우리 한국 유니클로 그 관계회사를 갖고 있죠.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습니다. 불매운동 때문에. 그죠? 제주항공 일본 여행 안 가요.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 여객 비중이 되게 높죠. 그 기업들은 피해줘요.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이걸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은 내가 어느 걸 갖고 있든 간에 언제든지 생기게 됩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ESS 화재 사고라고 이게 요새 전기차 관련주들도 이슈가 많은데 ESS 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있죠.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할 때 쓰이는 배터리예요. 대용량 배터리인데 이걸 삼성 SDI하고 주로 LG화학이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죠. 주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동안 이쪽에 그러니까 화재 사고가 나니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주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전기차 섹터가 되게 안 좋았어요. 2차 전지. 배터리 섹터 주가 안 좋았는데 근데 그때 5월 30일 날 갑자기 모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가 기억합니다. 전 이런 이벤트를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뉴스에 모 방송사에서 ESS 화재 사고 이때 조사 원인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사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날 것이다. 6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게 기사가 먼저 떠버린 거예요. 뉴스에.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그 우려가 해소가 되니까 억눌려 있었잖아요. 주가가 다 급등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LG와 삼성 SDI도 급등 나왔고 그 당시에 또 LNF나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했어요. 그 주가 흐름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갔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도. 근데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8월 30일 날 있잖아요. 제가 이 날짜 충남 예산군에서 또 불이 났어요. 이게 또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화재 사고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되나 싶었는데 불이 또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그 당시에 되게 좋았어요. 이게 뭐 제가 일진머티리얼즈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진머티리얼즈가 요때 5월 30일 날 그 화재 사고 이제 조사 끝나고 나서 32,000원에서 주가가 거의 4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저게 터지고 나서 당일 이날입니다. 이날 다음 날 주가가 빠져요. 그때 시초가가 41,9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얼마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첫날은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 37,500원까지. 뭐 엄청난 하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슈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 배터리 관련주가 힘을 못 써요. 9월 달에 시장 되게 좋았거든요. 유일하게 안 간 섹터가 배터리입니다. 이 사고 터지면서 삼성 SDI 주가 꺾이고 LG와
LNF 같은 기업은요, 이게 주가가 24,000원에서 3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 사고 터진 날 똑같이 빠졌어요. LNF는 28,150원에 시작을 했거든요. LNF 양극재 기업이죠. 똑같이 마이너스 2%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냐면요, 21,000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빠지면서 나중에 폭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요즘은 후성이란 기업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실적 안 좋다고 계속 빠지고, 동진도 우려감만 있었는데 갑자기 2배가 날아가고, 이 잘 나가던 전기차 배터리 회사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악재들이 노출되면서 하염없이 왕따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시간만 더 되면 사례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것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결국 실적과 우리 재료, 요 두 가지는 정말 항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재미삼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심심해서?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한다면 내 재산을 아껴야 되고 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적과 재료에 항상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에 뭐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근데 많이 보시면 돼요. 제가 했던 얘기들, 또 앞으로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그리고 댓글에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사례들 몇 개 또 나중에 또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벤트 드리븐 전략 요 두 가지 정말 많습니다. 재료 설명한 거 많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할 건데 3부 시간에는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한번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투자자분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건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3부에서는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